자, 그때 여기다 번호 적어놨던 거 있죠? 오늘 이걸 전부 다 보긴 볼게요. 지수 함수에서 볼 수 있을 만큼은 다 보고 넘어갈게요. 알았죠? 입술 터져가지고 지금 티가 나지? 아, 진짜 엄청 아파 지금 여기 가운데가. 하필이면 입술이 정 가운데가 찢어져가지고 지금 여기가 말할 때마다 계속 아파. 일단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는 그냥 기본꼴 그리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앞에 여기 들어가겠고 뭐 밑이 있겠고 앞에 들어가서 x가 있었고 이런 꼴만 주로 봤던 것 같아요. 이런 꼴이라는 건 결국에는 지금 대칭, 그러니까 원점 대칭, y축 대칭, x축 대칭 정도까지만 저랑 봤던 것 같아요. 맞죠? 이런 정도까지만 봤던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증가감소 그리고 점근선 이 정도까지만 저랑 확인한 상태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맨 처음에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연습해보고요. 한번 수업 시작할게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런 거 한번 그려보려고 하거든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먼저는 시그쌤이 항상 밑을 뭘로 두자고 했냐면은 1보다 큰 걸로 두는 게 좋다고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의 x의 제곱을 고칠 수 있겠죠. 이렇게. 쌤이 그때 증가감수 파악하는 방법 얘기해줬지. 이거랑 여기 부호를 쌤 둘이 뭐 하라고 했죠? 곱하라고 했죠. 곱하면 뭐죠? 음수죠. 그래서 무슨 함수인가 했을 때 내가 감수함수인 거 확인하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점근선은 여기 상수항이 점근선이라고 했죠. 상수항이 0이니까 점근선이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좌표평면에 한번 쌤이 그려볼게요. 오늘 좌표평면 그려볼게요. 점근선이 얘죠. 맞죠? 되겠어요? 그 다음에 무슨 함수죠? 감수함수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쌤이 항상 말했던 거 지수가 뭐가 되니까 0이 되는 그 고정점을 찾으라고 했죠. 0, 얼마죠? 마이너스니까 0, 마이너스 여기 있어요. 감수함수니까 이렇게 감수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뚫어버려서 안 되겠으니까 위로 볼록 감수 이런 감수가 그려지겠다. 이게 잘 찾은 그래프예요. 좋아. 이렇게 하면은 엄청 잘 배운 거예요. 잘 이해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겠죠. 괜찮아? 예, 그래프 그린 거 저번에 저랑 한번 연습했었고 뭐 쌤이 또 한 번 얘기하겠지만 항상 이게 항상 한 칸 차이라는 건 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이 점근선과 이 기준점은 항상 한 칸 차이예요. 이 기준점이 중요했던 이유는 뭐였죠? 대소관계가 뒤바뀌죠. 그거에 대한 얘기도 좀 기억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 1사분면에서 위치 큰 놈이 위에 있다 막 그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지금은 저랑 할 거는 평행이동 이제 가면 될 것 같아요. 제 평행이동 넘버링이 몇 번이었더라? 죄송해요. 제가 적어놓고 몇 번 넘버링 제 평행이동을 그때 7, 8판사 했을 때 몇 번을 적었지 기억이 안 나서 잠깐만요. 제가 제 유튜브를 들어가서 확인해야 되는 이런 슬픈 현상인 건가요? 혹시 노트 필기한 거 혹시 있니? 내가 몇 번이라고 적어놓은 혹시 볼 수 있니? 평행이동을? 나도 있긴 하다. 다행히. 넘버링이 4번이라고 적어놨네요. 제가. 맞죠? 4번 볼게요. 오늘은 4번에 해당하는 평행이동만 시켜볼게요. 평행이동은요. 뭐 아시다시피 사실 두 가지이지 않나요? 맞죠? 어떻게 두 가지죠? X축 평행이동? 맞아요. X축 평행이동이 있겠고요. Y축 평행이동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뭐부터 볼 거냐면요. X축부터 먼저 보는 게 당연히 맞게 되겠죠. 맞죠? X축 평행이동부터 먼저 볼 텐데 첫 번째 일단 얘기 좀 해보면 점근선이 지금 가로선이지. 생각해봐. 이 그래프를 왼쪽으로 움직였다가 오른쪽으로 움직여보자. 그러면은 점근선이 움직일 일이 있을까 없을까? 이게 점근선은 바뀌잖아요. 점근선은 고정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식으로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왜냐면 y는 fx라는 함수가 있다면 얘를 x축으로 선생님이 플러스 a만큼 움직이잖아요. 식은 반대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y는 f의 x-a가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상수항의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그대로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가 바뀌냐라고 했을 때에 그래프 모양도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모양도 바뀌지 않죠. 모양도 고정이에요.
바뀌는 점은 지수가 0인 점만 변화가 일어나겠죠. 여기만 변화가 일어나니까 굳이 우리에게 좀 어려움은 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겠죠. y는 이 x의 제곱 제가 그릴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를 이 녀석을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이만큼 움직이면 y는 2의 x 마이너스 얼마가 되겠다? 2가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이 그래프 녀석 같은 경우는 점근선이 얼마가 되죠? y는 0이죠. 맞죠? y는요 점근선이 그대로 고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맞죠? 지수 0 되는 좌표만 달라지는 거예요. 지수 0 되는 곳이 얼마죠? 몇 컴마 몇? 점 2 컴마 얼마가 되겠습니까? 1이 되죠. 마찬가지로 한 칸 차이는 변화가 없어요. 여기 2,1이고요. 여기 한 칸 차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됐죠? 그리고 증가감수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니까 그래프 그냥 계속 이렇게 생기겠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굳이 우리에게 더 어려울 거는 없죠. 여기가 뭐 y절편인데요. x 0 넣어주시니까 4번 1인 거 알아가지고 이것도 그냥 우리에게 그닥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끝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y축 평이동 보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건 하나 있어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카운 다닐만 해요? 다닐만 해요? 괜찮아요? 알았어. 그렇구나. 수학학원 만족도는 좀 있어요? 너 요즘 내가 약간 그런 게 내가 요즘 뭐 우리 고3 애들한테 얘기했는데 약간 슬럼프야. 뭐냐면 어떻게 해야 성적이 나오는지를 잘 모르겠어. 약간 옛날에는 이렇게 하면 나오겠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었거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약간 요즘 약간 조금 뭐라고 해야지? 뭔가 변화가 필요하고 뭔가 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그래서 너희를 어떻게 가르쳐 성적이 나올지 내가 약간 감을 못 잡겠어. 그래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은 괜찮아. 약간 뭐라고 설명하면 지금 내가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그 자세하게 해주고 자세하게 해주고 있어. 그 선배들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선배들보다 훨씬 더 낮은 곳까지 설명해주고 윗부분은 일단 지금 안 하고 있어. 덜어냈어. 그러니까 개념은 니네가 받아들이기 어떤지가 궁금해가지고 막 어렵거나 그러지 않았어. 그냥 납득되는 범주 안에 있었어. 계속해서. 그러면은 이게 괜찮은 것 같아. 알았어. 그리고 내가 너무 상위권 수업을 좋아하다 보니까 또 너희 입장에서 너무 어렵게 다가오지 않게 지금 내가 만든 교재 안 쓰잖아. 내 만든 교재가 높아. 그래서 지금 그거 안 푸는 거야. 내 만든 교재가 너무 상위권 문제집이어서 지금 내가 안 건들고 있어. 내 선배들은 이미 처음부터 그걸로 했었거든. 이런 연산 문제를 거의 안 했어, 연습을. 근데 그냥 걔네들 그냥 됐어, 그게. 근데 지금 너희들은 이걸 하는데 어려워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근데 너희가 뭐 멍청하다 그게 아니라 그냥 시대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지금은 조금 더 꼼꼼하게 봐주는 선생님, 조금 더 디테일해주고 봐주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성적 나올 수 있으면 또 좋지. 근데 이제 하다 보면 더 깊게 들어가는 개념이 필요할 거야. 그때는 또 깊게 들어가면 되니까. 일단 아직까지 괜찮지. 됐어. 그럼 됐어. 어려워할까봐. 함수 들어가면 좀 이제 어려워하기 시작하고 애들이 또 지수로고도 어려웠잖아. 얘도 만만치 않게 어렵거든. 근데 지금까지 괜찮았으면 됐어. 해봐도 돼요? y축 평이동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점근선 변화가 생기죠. 노란색으로 바꿔줄까요? 점근선에 대해서 변화가 생겨지겠고요. 하지만 모양은 바뀌지 않아요. 모양은 고정되어져 있겠죠. 맞죠? 또 당연히 지수가 0 되는 점도 변화 생깁니다. 결국엔 사실은 y축 평행이동에 있어서 가장 큰 크리티컬한 상황이 되어지겠죠. 식적으로 보기엔 이런 느낌이죠. y는 fx다라고 했을 때에 이 녀석을 y축 평행이동으로 플러스 그만큼 움직여주면 사실 식이 y-b는 fx다를 쓰는 게 맞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항시키면 그냥 굳이 그냥 플러스 b만 붙인 게 되니까 상수항의 변화가 생기죠. 이렇게 상수항.
상수항의 변화가 생겨지시면서 점근선의 변화 또한 되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y는 3의 x의 제곱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녀석을 선생님이 y는 3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라고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점근선이 좀 바뀌었죠. 점근선이 몇 컴마 몇이 되어지냐면 이제부터는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이런 점근선이 새롭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증가함수는 바뀌지 않았지만 그 우리가 말하는 점이 바뀌었죠. 기준점. 기준점 x에 0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0, 마이너스라고 쓰면 안 돼요. 여기 1이니까 마이너스 1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좌표표면에 밀어 넣어줄게요. 처음 하는 거니까. x축 되겠고요. 점근선 마이너스이니까 여기다 그려주겠어요. 점근선 y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은 0, 마이너스라는 기준점이 생겼고 여기 0, 마이너스 1이고요. 증가함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좀 새로운 x절편도 생겼죠. x절편 한번 구해볼까요? 방법은 똑같아요. y 0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3의 x의 제곱은 얼마가 되겠죠? 2가 되겠죠. 쫄지 마시고요. 밑이 3인 로그로 뭐 하면 되겠어요? 양변에 씌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따라서 여기에 뭐가 돼요? 로그 3의 2가 되겠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래프로 모두 완성이 된 상태가 되어지겠습니다. 이렇게 평행이동 시켰는데 이번에는 x축, y축 동시 평행이동을 시켜보도록 하겠고요. 동시에 다 평행이동 되어져 있다고 하니까 식적으로 봤을 때는 y는 fx라고 있다면 동시에 해볼게요. 얘가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그만큼 움직이면 y-p는 fx-a니까 y는 fx-a 플러스 b가 되는 거 알아서 예를 들어서 식을 좀 보정하면 y는 마이너스 3의 x의 제곱이 있었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얘는 x축 반영 선생님이 플러스 이만큼 y축 반영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움직여 본다고 하면 식이 y는 마이너스 3의 x-2 빼기 1이라고 봐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이 그래프 한번 그럼 그려보도록 할게요. 좌표표면에 넣어도 되겠고 안 넣어도 괜찮아요. 근데 좌표표면에 좀 넣어줄게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안 그리고 풀 겁니다. 좌표표면에. 먼저 삼수항이 얼마죠 지금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y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근데 시작점이랄 그 기준점 찾아야겠죠. 지수가 얼마가 되니까? 0이 되니까요. 2, 마이너스 2가 됩니다. 혹시 괜찮아요? 암산이 빨라서 좋네요. 2, 마이너스 2니까 2점 잡아주면 되겠죠. 여기가 기준점이 되어지겠죠. 맞나요? 얘 증가함수의 감소함수예요? 맞아요. 그럼 그래프가 뚜르면 안 되니까 이렇게 생긴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됐죠. 이렇게 그려주시면 답이 되겠고 여기 뭐 y좌편 나오는 건 x에 0 넣으시면 되니까 굳이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다 그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한 가지만 조금 더 연습해 보고요. 그래프 이제 최종적으로 한번 다 쌤이 꼬아본 다음에 한번 쌤이 그려봐도 괜찮을까요? 고마워요. 한번 쌤이 꼬아내 볼게요. 애들 이제 t라는 건데 한번 해볼까요?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 빼기 플러스 4 이런 거 한번 해보려고요. 이거 있으면은 이제 여기 최고차항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최고차항을 묶으셔야 평행이동이 잘 보여요. 그러니까 좀 더 제가 드라마틱하게 해줘요. 그럼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요 최고차항을 묶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y는 3의 마이너스를 묶고 x 빼기 2분의 1이 돼야만 평행이동이 제대로 보여요. x축발 얼마만큼 움직인 거죠? 2분의 1만큼. 근데 사실 중요치 않아요. 어차피 우리는 평행이동이 얼마든지 필요치 않고 뭐만 그릴 거니까 그래프만 그릴 거니까. 해볼게요. 점근선이 얼마죠 지금요? y는 4죠. 증가함수의 감소함수예요. 감소함수고요. 지수 0 되는 값, 얘가 0 되는 값 찾아보니까 x가 2분의 1이 되죠. 그 점연절 기준점이 얼마가 되냐면은 2분의 1, 얘 0 되니까 5가 되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어가지고요. 4보다 더 위에 있어서 여기 점 2분의 1, 5 하나 찍습니다. 그 다음에 감소함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뚫어버리죠. 무슨 감소가 되냐면 아래로 볼로 감소함수 뚫지 않도록 그려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몇 칸 차인 것도 알 수 있는 마찬가지로 한 칸 차인 것도 당연히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선생님이 집착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냥 그러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괜찮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되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바로 평행이동 숨기기. 너희들 싫어해요. 평행이동 숨길 수 있습니다. 바로 실수배하면 돼요. 뭐 하면 된다고요? 지수를 실수배 해주시면요 평행이동을 숨기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상하죠 말이. 맞죠? 이유가 있어요. 바로 로그의 밑변환 공식 때문에 가능해요. 잘 봐봐요. 무슨 소리냐면요 이 K 있죠. 얘를요 밑을 A로 둬요. 그럼 로그 AK로 써도 똑같은 거예요. 거기다 뭘 곱해요? A의 X제곱 곱한 거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A의 X 플러스 로그 A의 K랑 똑같은 거죠. 평행이동이 됐어요. 그래서 지수의 실수배는 뭐다? 평행이동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볼까요? 근데 괜찮아요? 좋아요? 어떤 스타일은 이런 거예요. Y는 예를 들어서 4 곱하기 2X의 제곱이래요. 이러고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보면 안 되겠죠, 맞죠? Y는 어떻게 볼 수 있죠? Y는 2의 제곱 곱하기 2X니까 얘는 Y는 2의 X 플러스 2다라고 두는 게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평행이동이 드러나게 됩니다. 계속해도 될까요? 좋아요. 그 다음에 Y는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2X의 제곱이래요. 그럼 얘 어떻게 고쳐야겠어요? 얘를 밑을 2로 통일해서 2 로그 2의 3으로 고치시고 2x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는 2의 x 플러스 얼마가 돼요? 로그 2의 3이 된다고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됐죠? 근데 아무리 평행을 시키더라도요. 이 x의 개수와 미친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얘가 일정하다면 아무리 어떻게 실수배가 돼도 아무리 어떻게 뒤에 더하기 빼고 돼 있어도 그래프의 모양은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라는 게 포인트가 돼요. 됐어요? 그래서 혹시 문제 중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평행이동을 시켜서 포개지는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은 뭘 보면 돼? 밑과 뭘 잘 봐라? x의 개수의 조합을 이 조합이 뭐만 하면 돼요? 일정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 이런 거예요. 지금 좀 뭔 말인지 알겠죠? 뒤에 x 옆에 뭐가 더 빼져 있어도 괜찮아요. 앞에 실수가 돼 있어도 괜찮아요. 이 조합만 일정하다면 괜찮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만 보기엔 좀 아쉬우니까 만약에 또 이제 여기서 이제 평행이동했다가 뭐까지? 대칭이동까지 이제 플러스 시켜가지고 포기한다 이런 문제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럼 대칭이동을 시키면은 뭐가 바뀔 수 있냐면요, 밑이 있으면 앞에 있는 이 부호랑 위에 있는 이 x의 부호랑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바뀔 수는 있죠, 맞죠? 바뀔 수 있지만 절대값은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얘 절대값은 일정할 거예요. 앞에 뿔만은 바뀔 수 있죠. 이거는 어쩔 수 없죠. 근데 절대값은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는 것만 좀 조심해주면 좋지 않을까. 평행이동은 당연히 뿔만 뒤에 붙고 여기 실수배 되고 하는 건 크게 상관은 없고.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위주로 잘 탄탄하게 봐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평행이동을 결정 지어줄 때 숨기는 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수배로 해서 뭐 할 수 있다? 숨길 수 있다까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됐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도형을 좀 섞어서 설명해보면 좋겠어요. 사실 도형은 제가 그 번호 넘버링 번호 보시면 맨 마지막에 도형이 있을 텐데 한번 평행이동 한 김에 한번 조금만 데리고 와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괜찮겠어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봐봐요.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었어요. 이게 함수 지수함수 fx가 있어요. 지수함수에 참고로요. 근데 이 녀석이
x축을 플러스 p만큼 움직이고요. 오케이? y축으로 플러스 q만큼 움직여서 플러스 q라고 해봤자 음수니까 플러스 q가 됐겠죠. 그걸 해서 평행을 시켰어. 이렇게요. 됐어요? 그랬을 때에 이 점 여기로 옮겨진 거죠. 이걸 직선을 그어요. 이 직선의 즉 평행이동만큼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동과 일치하는 기울기를 가진 녀석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평행화 긋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각형의 사각형의 변화가 굉장히 재밌어지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첫 번째로는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fx는 2의 x의 제곱이고요. gx가 2의 x-2 빼기 3이라고 할게요. 됐죠? 이해 갔어요? 그랬을 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인 직선과 두 함수의 교점을 이은 선분을 한번 구해보려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에 항상 지금 함수가 몇 개 나와 있죠? 함수가 두 개 제시되어 있죠, 맞죠? 그럼 항상 뭘 확인해야 돼요? 관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확인을 해봐야 돼요. 지금 보니까 밑이 일정하고요, 맞죠? x의 개수도 똑같은 거 보니까 무슨 이동됐다? 평이동됐다. 파악하시면서 얘 x축발 얼마만큼 움직였죠? 플러스 2만큼. y축은 얼마만큼? 그러면 이 직선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y는 2x의 제곱이겠고 이만큼 3만큼 내렸죠. 이만큼 갔죠. 3만큼 내려갔다 칠게요. 그럼 그래프 이렇게 생겼겠죠. 맞아요? 근데 이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 얘가 얼마죠?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 마이너스 1분의 3이죠. 얘가 이 직선의 기울기랑 어때요? 일치한 상황, 지금 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길이. 어떻게 해요? 피타고라스로 가면 되죠. 2, 3. 루트 얼마? 13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길이를 구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항상 기울기를 예민하게 관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볼 수 있습니다. 좀 많이 어렵나? 난 안 어려울 거라고 난 알고 있어. 난 네가 에이스잖아. 우리 반 에이스인데 전혀 넌 어렵지 않아. 넌 할 수 있어. 넌 어려워하고 있지 않아 지금. 이렇게 말하면 좀 짜증나죠. 저 새끼 아씨 이러죠. 약간 이런 생각. 그러진 않아요? 한 번 더 해볼 수 있어요?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켜볼 수 있어요? 오늘따라 되게 패기롭네요. 옛날 같으면 안 한다고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만 더 심화해서 보면은요, y는 2의 x의 제곱과 fx라고 볼까요? 또 gx랑 나 지금 너무 선 넘게 심화하고 있나? 괜찮지? 내 말은 이런 건 상상해보면 좋겠어서 하는 거야. 선생님이 막 너를 괴롭히려고 하는 건 아니고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해주고 싶었어. 평행이동이 단순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뭘 섞으면 동을 섞으면 되게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어서 말 나온 김에 보려고. 어차피 뭐 오늘 문제 풀 것도 아니고 문제 추천할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 한번 연습해봤으면 좋겠어가지고 해보려고. 근데 문제 풀고 싶지도 아니지 그거는. 해볼게요. 봐봐요. 이렇게 시키잖아요. 이걸 선생님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내가 대충 그렸잖아. 정확하게 그려볼게요. 되게 재밌을걸? 재밌을 거라 이제 그만 얘기할게. 되게 좋을 거야. 할게요. 이 그래프부터 그릴게요. y좌편이 이게 1이죠. 좀 정확하게 그리고 싶어서 1 넣으면 2 지나요. 2 넣으면 4 지나요. 됐죠?
뭐 여기 반절쯤 지나니까 그래프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게 y는 이 x 그래프예요. fx라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이 점을 얼마만큼 움직였죠? x축 반영으로 4만큼. 하나, 둘, 셋, 넷. 여기. 그 다음 얼마만큼? 여기죠. 이 점이 어떻게 움직였어요?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 점도 움직였죠. 이렇게. 됐죠? 이 점이 이렇게 움직였을 거예요. 됐어요? 네. 먹었죠? 네, 이 점 이렇게 되겠죠. 됐죠? 얘 0 집어넣으면은 얼마가 되냐면 2에서 뭐 엄청 조금 커지는 거니까 뭐 대충 2에서 0 집어넣으면 2에 조금 커져 2 엄청 작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됐죠?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정확하게 못 그립니다. y좌표는 2가 돼요. 여기는요. 점근선이 2잖아요. 맞죠? 그래프가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생깁니다. 됐어요? 근데 얘가 x축을 선생님이 3만큼 움직였다고 했고 y축 2만큼 움직였다고 했죠. 그러면 x 증가량보다 y 증가량은 얼마죠? 2분의 1이죠.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을 긋잖아요. 그러면 길이가 다 같아요. 무슨 말이냐? 여기 교점 보이세요? 교점에서 선을 그을게요. 이렇게 기울기 2분의 1짜리예요. 이 길이랑요, 이 길이는 같아요. 이거랑 이 증가랑 이거랑 이 층 이거랑 똑같다고요. 길이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쌤 좀 못 그려서 그런데 좀 잘 그리고 싶은데 못 그려서 죄송해요. 그러면 그리다 말아가지고 뭐 이렇게 긴다고 했을 때에 또 여기서 얘는 평행하게 또 여기서 긋잖아요. 그러면요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또 이거랑 이거는 다 같아요. 왜요? 이 점이 여기로 움직였으니까요. 기울기만큼. 이 점의 기울기만큼 움직였으니까. 이 점의 기울기만큼. 이 직가상각은 다 뭐예요? 싹 다 합동의 직가삼각형. 그래서 평행이동 시킨 만큼 기울기를 가지는 직선이 있으면 길이에 대해서 우리가 구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길이를 구했다는 건 뭐도 가능한 거예요? 넓이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관점은 넓이에요. 그래서 나 근데 이거 왜 가르치고 있지? 이거 고3 가르칠 때 쓰는 건데 미안해? 내신할 때 하나도 안 중요한 건데 선생님이 내가 이래서 문제야. 막 교육과정에 없는 거 이거 있을까? 없어. 교과서 있어. 이런 거 없어. 나 왜 이런 거만 가르치고 있지? 그만할까 이제? 좀 너무 선 넘지 또 너무 깊게 들어갔어? 받아들이기 어려워? 받아들이겠어? 오케이, 알겠어. 넓이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볼 수 있어요. 되게 재밌어. 미안해. 재미없어요. 넌 그만해. 이거 애들 플러팅 하지 말라. 나보러 애들 많한테 그러더라고. 쌤 플러팅 하지 말아주실래? 이러더라고. 알았어. 플러팅 안 할게. 그래, 참나. 애들이 참, 좋은 거 줘도 애들이 싫대? 뭐 어쩔 수 없지. 뭐 아무튼, 네. 이게 또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움직였고요. 이 직선의 기울기가 선생님이 만약에 이 기울기가 P분의 Q짜리 잡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실 것 같아요. 이렇게 된 상황. 또 얘랑 평행하도록 한 직선 잡았어요. 얘는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잘 봐요. 첫 번째. 여기선 긋고요. 여기선 긋잖아요. 이 넓이랑요. 이 넓이랑 어때요? 같아요. 제 말은 조금만 더 드라마틱하게 좀 설명해 보면 이렇게 생겨져 있는 이거를 이렇게 짜부시켜서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로 뭐 할 수 있다고요? 바꿔 해석해 볼 수 있는 거.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계속해도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저 눈치 절대 안 봐요. 저 지금 쌩깠어요. 너에 대해서 지금. 저 눈치 안 보고 있어. 오해하지 마세요. 뭐 널 눈치 보거나 막 네가 불편하거나 뭐 그러지 않아. 네 눈치 절대 안 봐. 내 맘대로 할 거예요. 그럼 계속할게요. 두 번째는요.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죠. 좀 쌤이 드라마틱하게 그려주려고 좀 노력하고 있어요. 일부러. 이거 좀 편하라고 보게. 이렇게 겠죠. 맞죠? 여기를 펼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이 선의 연장선만큼 여기 내리는 거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랑 평행하게 여기 선 그으세요. 여기 선 그으세요. 이 넓이도 이 넓이랑 같아요. 왜 같냐고 물어보시면
여기 연결시키면 여기 쌤 펼쳐진다고 했었죠. 이게 평행하잖아. 그럼 이 직사각형의 넓이나 이 평행사변의 넓이는 어때요? 그래서 이렇게 펼쳐볼 수도 있어.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괜찮으셔서 다행이네요. 예, 가셨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보기 편하게 펼쳐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는 이게 더 좋으세요. 왜요? x축과 평행해야 x 증가를 찾기 편하고 이거 y 증가를 찾으면 편하니까 이게 훨씬 편하실 거라고. 괜찮으시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바꿔 풀 수 있다는 게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어요. 근데 또 발전해 볼까? 잡아요. 또 발전해 볼 수 있어. 어떻게 발전해 볼 수 있어요? 이거 있죠. 평행사변형 좀 싫잖아요. 이 평행사변형을요, 원래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평행사변 이렇게 있었잖아요. 맞죠? 이거를요, 혹시 이해 가요? 얘를요, 그냥 이렇게 쪼개도 되잖아요. 이렇게 쪼개도 되잖아요. 이렇게 쪼개도 되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즉, 최대한 뭐가 되게? 직사각형이 되게 바꾸라고요. 최대한 직사각형이 바꾸시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높이는 뭐에 해당하겠어요? 이 높이는요, y축 평행이동만큼 해당하겠고요. 이 가로 길이는 뭐에 해당하겠냐 물어보면은 이 선과 이 평행선의 이 차이면 되겠죠. x좌편의 차이로 이해해주면 되겠죠. 이게 x좌편의 차이? 적어드릴게요. 이런 느낌으로 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다 뭐예요? 기울기랑 평행이동에 일치할 때는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다. 그래서 기울기는 이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러니까 어렵게 나올 거면 평행이동을 이렇게 내는 거고, 쉽게 낼 거면 그냥 그림만 움직이는 건데, 사실 그림 움직이는 건 너한테 너무 쉽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저희 지금 그래서 평행이동까지 봤고요. 평행은 다 보신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제 넘버링임.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두함수 관계 보면 되겠죠. 제가 두함수 관계를 아까 여기서도 보긴 했지만 지금 5번째 두함수 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평행이동을 시켰으니까 혼자 있는 거는 별로 좋지 못해서 이제 함수 여러 개로 볼 거예요. 이제 문제 보면 함수 상기능 문제는 거의 다 없을 거야. 함수가 여러 개가 섞여서 나오는 거가 더 많을 거거든. 근데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기술이라고는 좀 그렇고 함수를 해석하는 역량이 좀 필요해. 쌤하고 지금부터 그 역량을 기르는데 조금 집중해서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도구가 좀 많으니까 먼저 가장 좋아하는 대칭성부터 먼저 볼게요. 대칭성부터 볼게요. 쌤 아까 대칭성 보셨잖아요. 그건 x대칭, y대칭, 원점 대칭이었잖아. 이제 볼 대칭은 무슨 대칭이냐면 그냥 일반적인 선대칭, 일반적인 점대칭도 해볼 필요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점대칭과 선대칭에 대해서 좀 설명할 텐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순간 공통수학이 또 필요한 거거든. 근데 좀 괜찮을까 좀 겁나. 이거 옛날에 내가 그때 했었어. 함수할 때 너랑 했었는데 어려워할까 봐 좀 걱정되긴 해요. 일단은 선대칭부터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선대칭 보도하겠고요. 선대칭을 제가 예전에는요 세로선에 대한 대칭만 설명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가로선대칭까지도 다 볼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보려고 하는 거는 x는 a 선대칭부터 보겠습니다. 증명해줘요? 아니면 그냥 식만 써도 이해할 수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 잘 모르겠다는 말 있잖아요. 그냥 네 알아서 해, 이 새끼야. 이런 느낌을 알아도 되는 거죠, 맞죠? 아, 그런 거 맞죠? 알아서 할게. 아, 미안. 내가 너무 거칠게 얘기했나? 아, 미안해. 죄송해요. 혹시 삐진 건 아니죠? 괜찮죠? 네, 감사합니다. 할게요. 해볼게요.
잠깐만 할게요. 왜냐면 지금 제가 좀 고민이 되는 게 있어. 하고 싶은 게 좀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일단 합시다. 이렇게 밑이 1보다 커요. y는 선생님이요. 이거 그냥 이거라면 좀 그렇다. k라고 할게요. 왜냐면 여기 밑이 이거 이렇게 쓸게요. 밑이 1보다 크다고 할게요. 근데 얘를요 먼저 y축 대칭 시켜볼게요. y축 대칭 시키면 뭐가 되죠? 이게 되죠. 최대한 비슷하게 그려야 돼가지고 네가 납득하려면 최대한 비슷한 게 좋잖아. 어우 너무 잘 그렸다. y는 y축 대칭 시켰으니까 x의 보 바뀌겠죠. 이렇게 됐어요? 선생님이 이 녀석을요 2k만큼 움직여볼게요. 뭐만큼 움직인다고요? 2k만큼 움직여볼게요. 평행이동을요. 근데 네 2k만큼 움직여보겠습니다. 이만큼이 k고 이만큼 2k로 가면요 제가 이 녀석을 2k만큼 움직일게요. x축으로 플러스 2k만큼 움직일게요. 괜찮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 녀석을 2k만큼 현재 제가 움직여 볼 거고요. 그럼 시계에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이 점이 여기로 움직이고요. 이 점이 어디로 가죠? 또 이만큼 움직이겠죠, 맞죠? 맞나요? 근데 아니야. 2k라고 하면은 니네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을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해야겠다. 그냥 내 마음대로. 여기 선생님 여기를 선생님이 k라고 할게요. 이렇게요. 이렇게 x 선생님 k라고 줄게요. 됐어요? 그러면은 이만큼이 k죠. 맞아요? 이만큼 k니까 선생님 2k만큼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2k만큼이요. 2k만큼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러면 2k만큼 움직이고 됐죠? 다 2k만큼 선생님 움직였어요. 이렇게. 됐나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깁니다. 즉 이게 k죠. 이게 k만큼 움직인 2k만큼 움직인 거예요. 보이세요? 2k만큼 움직인 거 티가 나실까요? 그럼 이 식이 y는 a의 마이너스 이게 최고창 묶어주시고 x 마이너스 2k가 되죠. 이렇게. 괜찮아? 그러면 a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k가 되겠죠. 됐어요? 그럼 잘 봐봐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여기다 파란색으로 하나 그릴게요. 원래 그래프가 이거고요. 대칭하고 평행시킨 그래프가 이 그래프예요. 두 함수가요 선대칭되어지는 게 느껴져요. 이 점과 이 점이 정확하게 이렇게 대칭되죠. 누구에 대해서 대칭돼요? x는 k에 대해서 대칭돼요.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봐요. 원래 이 두 함수는 뭐 대칭 함수였어요? y추칭 함수였죠. y추칭 함수였으니까 원래 이 두 함수는요 x는 0에 대해서 선대칭 함수였어요. 애초에. 근데 얼마만큼 움직였어? 평행이동으로요? 2k만큼 움직였죠. 2k만큼 움직였는데 대칭 축은 그거의 뭐만큼 돼요? 반절만큼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다시 한번. 애초에 두 함수가 무슨 대칭 함수였어? 선대칭 함수였는데 x축 얼마만큼 움직였어? 2k만큼 움직였더니 그 평이동을 시킨 거에 반절만큼에 해당하는 게 대칭 축이었다 이 말이지. 즉 이 말이야. 첫 번째 깨달으신 사실. 좀 길게 장하게 설명해서 미안. 계속 얘기해도 되겠어? 그 이 말이야. y 애초에 선대칭 함수. 그러니까 x는 뭐 알파에 대해서 선대칭인 함수를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시켜도 선대칭성은 유지돼요. 됐어요? 두 번째, x축으로 움직인 거의 반절만큼만 축이 움직여요. 이런 이야기 해주고 싶었어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식으로 써볼게요. 이것을 fx라고 한다면 얘는 뭐가 돼요? f에 뭐가 되죠? 마이너스 x가 되죠. 그냥 이거 넣으시면 돼요. 마이너스 x 넣으면 돼요. 얘는 뭐가 돼요? f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k 되죠. 그러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관계가 y는 fx라는 것과 y는 f의 2k-x의 관계를 보고 있는 거죠. 딱 보자마자 현재 xf가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다라는 건 xf가 바뀌었다는 건 y는 대칭시킨 거거든요. 즉 세로에 대한 대칭이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얼마만큼 움직였어요? 즉 이렇게 하면 돼요. x랑 2k 빼기 x랑 더하신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주시면 그게 얼마가 돼요? k가 되죠. 바로 얘가 그 선대칭의 기준성이 돼요. 따라서 x는 k 선대칭이 된다고요.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면 둘이 선대칭 함수라는 것을 눈치를 채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괜찮아요? 혹시 어려워?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서 그렇지만 이해는 가는 거지. 이해는 가? 됐어. 갑니다. 두 번째. y는 뭐 t 선대칭 이런 거 볼까요? 아까랑 다르죠. x는 꼴, 즉 세로선에 대한 선대칭이었다면 이제는 가로선에 대한 선대칭이에요. 이걸 좀 해볼게요. 지금부터. 필기가 아주 잘못됐어요. 이거를 제가 이쪽에 다 그렸었어야 됐거든요. 나중에 필기할 땐 이만큼 여기 아래다 써주시고 얘를 이 아래다 써주시고 여기다 예제 문제 하려고 했던 저희 그림들은 다 어그러졌어요. 지울 거니까 이거 여기 아래다 잘 필기해 주세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지우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여기다가 양쪽 두 개 한 다음에 여기 예제 문제 제가 드려드리려고 했었는데 깜빡했어요. 해도 될까요? 가볼게요. 일단 개념은 이해 가는 거죠. 고마워요. 해볼게요. 이번에는 선생님 또 비슷한 예를 좀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근데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림의 한계는 조금 있어요. 제가 컴퓨터가 아니다 보니까 그림을 너무 막 믿거나 막 실망하지 마세요. 그림을 제가 잘 못 그려요. 현재 이렇게 되어져 있는 함수가 있다고 치면 y는 ax의 제곱 셈 칠게요. 일단은 가로선 대칭 시킨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x주 대칭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함수 자체가 이제 이렇게 나와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ax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x주 대칭 시켰습니다. 선생님이 이만큼 있었죠, 맞죠? 선생님이요, 얘를 좀 평행이동을 좀 시켜보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선을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여기 기준으로 여기를 y는 쌤이 t라고 잡아주려고 하거든요. 제가 쌤 여기 y는 t로 잡겠습니다. 됐어요? 이 길이가 얼마죠? 이 길이가 t죠. 좋아요. 그럼 이 길이도 얼마가 되겠어요? 이 길이도 t가 되겠죠. 이 길이만큼 그래프로 움직여서 한번 제가 만들어 볼까 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t만큼 두 번 올릴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t 움직이고 t 움직여서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지금 얼마만큼 움직인 거예요? 제가 2t만큼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뭐 점을 찍어 달라고 하면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요 2t 마이너스 1 플러스 얼마가 돼요? 2t가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정확하게 점을 찍을 수는 없겠구나. 일단 대충 하겠습니다.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깁니다. 아이고, 너무 크게 떨어지네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평행이동을 시켰습니다. 됐어요? 여기는 아까 1이었죠? 맞아요? 보시면 이 두 가지가 대칭되어지는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요. 이거랑 얘랑 더하면 얼마죠? 2t 나누기 하면 t. 여기 정확하게 있습니다. 이렇게요.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식은 뭐가 되냐면 y는 x축방향이 얼마만큼 움직였죠? 2t만큼 움직였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a에 x 플러스 얼마만큼 움직였다고요? 2t만큼 움직인 거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애초에 y는 그러니까 네, 그냥 여기 그냥 안 써야겠다. 그냥 애초에 두 함수가 뭐 대칭 관계도 오죠 지금요. 가로에 대해서 선대칭 함수 돼 있었죠. 그러면 걔를 y축방으로 움직여도 어때요? 선대칭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즉 가로선 대칭인 함수는 y축 방향으로 움직여도 대칭성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현재 y축으로 플러스 2t만큼 움직이면 오케이? 움직이면 대칭선은 t만큼 플러스 t만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즉 움직임의 또 뭐다? 반절만큼. 얘도 움직임의 반절만큼이었죠. 그럼 식으로 써볼까요? 이 녀석 쓰면 fx라고 한다면 이 녀석 뭐를 쓸 수 있죠? fx 뭘 곱했죠? 마이너스를 곱했죠. 얼마를 더했죠? 2t를 더했죠. 오케이. 식을 써봤더니 y는 fx라는 것과 y는 2t 빼기 fx를 쌤 썼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 그냥 x의 부호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세로선 대칭은 안 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 f 자체 부호가 바뀌었죠. 이 둘이 더하세요. 2t에다가 2t-fx에다가 fx를 더하고 나누기 2 하잖아요. 그럼 뭐가 나오죠? t가 나오죠. 이제 얘는 y는 t 선대칭에 되어져 있는 함수구나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대칭축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가 나왔어요. 함수가 나왔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두 가지가 대칭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대칭 관계가 있는 건 대부분 x의 부호가 바뀌었던가 아니면 함수 자체의 부호가 바뀌었던가 이런 걸로 통해서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칭성이 나왔을 때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고 있고요. 한번 이와 비슷한 문제 제가 한번 내보고요. 알려드릴게요. y는 2x라는 함수랑요. y는 15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거의 그래프가 있는데요. x축과 평행인 선과의 교점을요. A, B라고 하는데 순서대로 얘랑 만나는 걸 A, 얘랑 만나는 걸 B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점 A의 x 좌표가 현재 A라고 했을 때에 1보다 크고 선분 A, B가요 100보다 작다고 했을 때에 이 이상의 자연수 A의 개수가 몇 개 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해보죠. 딱 보자마자 이 함수랑 이 함수를 좀 봤어요. 지금 여기 뭐가 돼 있죠? 지금요? 실수배가 돼 있죠. 평행이동 의미가 해석된 거니까 y는 2의 x, y는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로그 2의 15라고 고쳐야 되는데 너무 빠르죠? 알았어요. 천천히 할게요. 15를 밑이 2자리로 배워야 돼요. 밑이 2자리니까 2 로그 2의 15로 고쳐주시고요.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이어서 밑이 같으니까 진수끼리 더해줍니다. 이렇게요. 딱 식을 보자마자 얘랑 부호가 지금 어때요? x의 부호가요? 바뀌었죠. 그러면 세로선에 대한 대칭이 되어졌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럼 쌤 둘이 뭐 하라고 했죠? 항상 둘이? 더하고 나누기 2하라고 했으니까 x는 얘 둘이 더하면은 로그 2의 15죠. 나누기 2하니까 2분의 1 로그 2의 15에 대해서 선대칭되어져 있다는 생각을 가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그래프 그려볼게요. 밑이 일자리고요.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였을 거예요. 이만큼 선대칭 됐다는 거는요. 이 점을 얼마만큼 움직이셔야 돼? 평행이동을 얼마만큼? 로그 2의 15만큼 움직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점 가운데서는 기준으로 대칭이 되어지면서 이렇게 그림이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요. 이게 바로 15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인 거예요. 대칭축에 내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2분의 1의 로그 2의 15였어요. 됐죠? 그때 얘 x축과 평행선은 그었대요. x축과 평행선은 그었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괜찮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덥다. 네, 빨리 하겠습니다. 너무 말이 길죠. 네, 빨리 할게요. 그랬다고 했을 때에 길이 문제에서 물어봤죠, 맞죠? 잘 봐봐요. 잠깐 보세요. 이 길이를 좀 볼게요. 현재 얘가 얼마인지를 잠깐 계산해 보셔야 되거든요. 잘 보세요. 로그 2의 15에 제가 예전에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세는 거 알려드린 적 있을 거예요. 얘보다 작은 거듭 제곱이 로그 2의 8이고요. 얘는 로그 2 얼마죠? 16이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예요? 3. 얼마고요. 얘는 4. 얼마니까 맞죠? 얘는 3이에요. 3이고 4니까 얘는 얼마예요? 3.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해 갔어요? 이 길이가 이제 3보다는 조금 큰 케이스가 되겠죠. 맞아요? 근데 얘가 어느 정도 길이인지 알고 싶어요. 이 길이가 어느 정도 길이인지 좀 알고 싶거든요, 제가. 로그 2의 루트 15를 제가 계산하고 싶어요. 루트 15라는 거는 루트 15라는 거는요, 누구보다 크고요. 3보다 크고 4보다 어때요? 작죠. 그러니까 얘보다 큰 게 로그 2의 2예요. 얘보다 큰 게 로그 2의 얼마예요? 4예요, 4. 그러니까 얘는 1이고요. 얘는 얼마예요? 2죠. 1. 얼마라고 이 길이가요. 됐어요? 그러면은 이 길이가 1. 얼마에 해당하는데요. 그 선분의 길이가 1보다 크고로 물어보죠. 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요. 네. 여기까지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 봤더니요. 여기 지금 A가 현재 뭐예요? 자연수거든요. A가 2 이상의 자연수예요. 보시다시피 얘가 1. 얼마잖아요. 맞죠? 얘가 1. 얼마인데 나는 2보다 큰 자연수지. A가 얘 위의 점이잖아. 그럼 여기 2는 더 어디에서 더 커야지. 즉 여기가 뭐일 수밖에 없겠다. 여기가 A인 거예요. 2 이상이라 줬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길이가 바로 뭐가 되고 싶다? 3분 AB 길이가 된다는 거겠죠. 이게 A고 이게 B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길이 찾기 편하거든요. 왜 찾기 편하냐면요. 여기가 A죠. 여기 위치 알 수 있어요. 왜냐면 둘이 더해서 나누기 2한 게 얘가 돼야 되거든요. 따라서 얘는 로그 2의 15 마이너스 A가 돼야 돼요.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로그 2의 15죠. 나누기 해서 얘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길이를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AB 길이를. 됐어요? 3분 AB 길이는 큰 수에서 적은 수 빼니까 2A 마이너스 로그 2의 15라고. 돼요? 괜찮아요? 이거 근데 납득하? 지금 하고 있는 거? 알았어. 네, 넘어갈게요. 네. 그럼 따라서 2A 마이너스 로그 2의 15라는 것이 1보다는 크고 100보다 뭐하고 싶다 문제에서 잡고 싶대.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양을 보면 다 1씩 더하는 거죠. 1 로그 2의 15고요. 2A 100 더하기 로그 2의 15죠. 맞죠? 자, 아까 구해놓은 거죠. 로그 2의 15가 3. 얼마니까 얘가 아까 3. 얼마였죠? 그럼 얘 4. 얼마죠? 1을 더하는 거니까 10을 더해버렸다. 얘가 103. 얼마죠? 맞죠? 그럼 대수인은 A 값 10 뭐부터 있죠? 2는 안 되죠? 뭐부터 되겠어요? 3부터 되겠죠. 아까 똑같아 이거는요. 51까지는 되어지겠죠. 됐죠? 51에 3을 뺀 다음에 1을 더하는 거니까 답이 얼마가 되겠다? 49개가 나와주면 이게 답이 되어집니다.
지금 선대칭 써먹은 거 보이시죠? 이 선대칭을 아니까 이게 찾기 편했던 거예요. 지워도 되나요? 고마워요. 그 다음에 예제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선대칭에 대해서요. y는 2의 x의 제곱 그래프랑 y는 마이너스 2의 x의 제곱 플러스 6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말로 쓰기 너무 어려우니까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좀 잠깐 해드릴게요. 여기 x축이 있겠고요. 이게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2의 x의 제곱 플러스 6이라고 문제 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y는 2x의 제곱인데요. 이게 b고 이게 a고요. 이 교점이 c라고 하는데 문제에서. 그래서 문제 물어본 게 삼각형 ABC의 넓이가 얼마인지를 문제에서 물어봤어요. 우리가 딱 보자마자 이 두 그래프가 선대칭되어져 있다는 게 딱 느껴져요. 왜냐면은 얘는 고정되어 있는데 맞죠? 여기가 되어져 있죠. 그럼 쌤이 두 가지 쌤 뭐 하라고 했죠? 이렇게 두 가지를 더하라고 했어요. 더한 다음에 나는 6하라고 했으니까 얼마죠? 3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y는 3에 대한 선대칭 거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얘는 문제가 좀 간편해져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에 이 점의 y좌편이 얼마죠? 1이죠. 그럼 이 길이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죠? 2. 이만큼도 얼마만큼? 2. 이만큼 얼마가 되겠어요? 5가 되겠죠. 또는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가 되려면은 얘가 5여야 되겠죠. 괜찮아요? 고마워요. 그렇게 된다고 이제 말했을 때 이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걸 4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맞죠? 그럼 여기가 y가 언제 3인지만 찾으면 되겠죠. 맞죠? 따라서 이 x의 제곱 그래프가 얼마야? 언제 3인지 알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그 밑이 2인 지수를 씌워서 식을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얘가 앞으로 떨궈지면서 이거 1로 변하니까 x가 로그 2의 3이 돼요. 따라서 이게 얼마다? 로그 2의 3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만큼 높이죠? 이만큼 밑변이니까 답이 얼마가 되겠다? 2 로그 2의 3이 답이 되겠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선대칭을 알면 빠르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었으면 풀기가 좀 어려워요. 됐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대칭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있고요. 현재 이렇게 이 점을 지나는 AX 그래프가 되시죠. 이 녀석을 원점 대칭 시킬게. 원점을 대칭 시켜주시면은요, 이렇게 지나면서 여기 지나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프가 어떻게 느껴져야 되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는 식이 y 원점 대칭이니까 둘 다 부호로 바꿔주는 게 되겠죠. 이렇게. 현재 이미 원점에 대해서 대칭되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두 가지 다 대칭되어져 있겠고, 그래서 대칭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그런 원점 대칭 관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요, 선생님이요, x축으로 이제 움직여 볼 거예요. 이 그래프를요. 이 그래프 선생님이 x축으로 2의 만큼, y축으로 2만큼 움직이면 식이 y는 마이너스 a의 x 마이너스 2a 플러스 2b로 바뀌거든요. 이렇게요. 식 자체가 y는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a 플러스 2b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사실 그래프가 뭐 좀 잘 안 그려질 수 있겠지만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움직였다고 제가 대충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여전히 이 점과 이 점에 선을 그어서 점 가운데점에 대해서 뭐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점대칭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으세요. 이 점이 바로 뭐가 되냐면 A, B가 될 겁니다. 즉 평행이동의 또 뭐만큼? 반절만큼이 이 점대칭의 중심이 여전히 되어집니다. 괜찮으세요? 식으로 봤을 때는 얘는 fx고요. 얘는 식 자체가 f에 마이너스 f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a 플러스 b죠. 맞죠? 따라서 식 자체가 봤을 때 y는 fx라는 것과 y는 2b죠. 2b 마이너스 f에 빼기 x 플러스 2a다 라고 나와졌죠. 이렇게 보시면 이거 둘이 x의 부가 다르니까 세로선에 대한 대칭도 되어져 있고요. 함수에 빼기가 붙어 있는 거 보니까 괄호선에 대한 대칭도 되어 있어서 점대칭이 됩니다. 이거 둘 더하면 얼마가 되죠? 2a 나누기 하면 a.
그래서 점 누구냐면 A, 이 식 두 개 전체를 다 더해보세요. 그러면 2b만 남죠. 나누기 2하니까 p, a, p 점대칭이 되고자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문제 풀 때 포인트들은 대부분 다 이 두 교점의 중점에 여기 있다는 걸 좀 잘 활용해서 문제 풀어주면은 도움이 되어질 거예요. 됐나요? 좋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저는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대칭성까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식을 먼저 잘 확인해야 돼. 식의 x제곱가 바뀌어져 있는지, 좀 식 전체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는지도 좀 잘 민감하게 봤으면 좋겠고, x를 안에 있는 것도 더해보고 식 전체도 더해보면서 점대칭, 선대칭성을 직접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대칭성을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해보겠습니다. 한번 간단한 것부터 해볼까요? y는 3의 x의 제곱이 있는데요. 이 녀석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이동을 시켜가지고요. 문제에서 이 시킨 그래프가 이거가 점 7,5를 지난대요. 그랬을 때에 점근선이 y는 2일 때에 m 더하기 n 값이 얼마인지를 문제에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한번 같이 해보죠. 일단은 평행을 시켰다고 하니까 식을 잠깐 써보면 y는 3의 x-m 플러스 n이라고 둘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데 문제 보시면 누가 지난데 문제에서 지금요? 7,5를 지난다고 했죠. 그럼 여기다 7,5를 대입해보게요. 근데 점근선은 얼마래요? 2죠. 그럼 얘가 얼마야겠어요? 2여야겠죠. 그 n은 나왔네요. 그럼 식이 3의 x-m 플러스 2니까 7,5 대입할게요. 5는 3의 7 빼기 m 플러스 2가 되겠죠. 맞죠? 근데 이항시켜보면 3이라고 하는 것이 3의 7 빼기 m이어야 되겠으니까 n 값이 얼마인가 알 수 있겠어요? 네, 6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6이니까 더하면 얼마가 되겠다? 8이 되겠다.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좀 처음에 있을 것 같고요. 이건 너무 보자. 함수 fx가 있는데요. fx-2에 4 빼기 3x라고 줬고요. 거기 k를 더하는데 얘가 제 2 사분면을 지나고 싶지 않대요. 자연수 k의 최대값 물어봤어. 이거 한번 풀어볼까? 어떻게 풀 수 있나 좀 한번 봐봤어요. 했더니 이렇게 되네요. 이 녀석 먼저 그래프로 좀 개형을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현재 뭐죠? y는 k라는 점근선을 가지고 이제 상수항이니까요.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증가함수예요, 감소함수예요? 증가함수가 되겠죠. 기준선은 얘가 0 되는 값이라고 했으니까 0 되는 값이 3분의 4, 마이너스 1 플러스 k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겠죠. k보다 아래쪽에 그려지는 거고요. 여기 선으로 증가함 그래프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이 사분면 지나고 싶지 않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 현재 지금 3분의 4, 마이너스 1 플러스 k인데요. 이 사분면이 어디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맞죠? 그러면 잠깐 접합분면을 좀 데리고 가볼까요? 여기가 접합분면이죠. 맞죠? 이 그래프를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움직여 보시죠. 이런 그래프죠. 맞죠? 이런 그래프 계속 왔다 갔다 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서면을 안 지나게 되려면 이 y좌편을 좀 보니까 이 y좌편이 양수면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죠. y좌편이 0인 것까지는 괜찮죠. 더 아래로 내려가도 y좌편 어때요? 지나지는 않는다는 거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뭘 구하면 좋겠다? y좌편이 0보다 아래에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거겠죠. 그럼 얘 무슨 좌편 찾으면 되겠어요? y좌편 찾아주면 되겠죠. 따라서 x에 땅을 대입해 주시면 되겠고요. y좌편 y는 마이너스 2의 4제곱 플러스 k가 되겠죠. 맞죠? 따라서 얘는 k 마이너스 얼마가 되겠어요? 16이 되겠죠.
근데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으니까 여기엔 K값이 어떻다? 16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어지면 돼서 K값 최대값은 얼마가 되겠다? 16이 되겠다는 거 볼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 개론을 가지고요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좋습니다. 이런 스타일 문제들이 이제 주로 나올 거예요. 지금부터 한번 저희 교재에 있는 건 풀어보면서 이제 연습해 볼게요. 교재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교재 1번 문제 같은 경우 유형 1번은 지수 법칙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수 법칙을 우리가 사용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여서 유형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수 법칙을 곁들여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하나씩 해석해주면 되거든요. 해볼게요. fx가 나와져 있어요. 지금 296번입니다. fx가요. ax의 제곱이라고 줬는데요. 1번 문제 보니까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 f의 x 플러스 y가 fx 곱하기 fy는 똑같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죠. 맞죠? 이건 그냥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x 플러스 y 넣어보면 뭐가 되죠? a의 x 플러스 y죠. 여기는 a의 x 곱하기 a의 y니까 둘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냥 확인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2번 문제 볼까요? f의 마이너스 x 문제에서 물어봤죠. 그 문제에서 fx는 fx분의 과 같냐고 문제에서 물어봤어요. 오케이? 그냥 하면 되죠. 어떻게 해요? 집어넣어요. a의 마이너스 x는 ax분의 과 같냐고요. 어때요, 둘이? 같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좀 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fx가 루트의 fex랑 같냐고 문제에서 물어봤죠. 얘도 해보면 되죠. fx라는 게 a의 x의 제곱이고 얘는 루트의 a의 2x의 제곱이죠. 맞죠? 혹시 쌤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얘가 지금 짝수죠. 짝수에서 이렇게 벗겨질 때는 항상 뭘 붙여야 된다? 절대값을 붙여야 되죠. 그래서 3번은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답이 3번이 되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홀수는 그냥 나올 수 있지만 짝수는 절대값 좀 신경 써주셔야 되겠고요. 4번 문제 보니까 f의 2분의 x를 문제에서 물어봤는데요. 루트 fx랑 같냐고 물어봤으니까 a의 2분의 x라고 하는 것이 루트 a의 x제곱 돼가지고 a의 그냥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수법칙 쓰면 되잖아요. 맞죠? 그냥. 네, 맞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f의 x의 n제곱이라고 하는 게 fx의 n제곱 같냐고 물어봤는데 얘는 a의 x의 n제곱 쓰면 되겠죠. 맞죠? 응? 뭐가 틀렸지? 잠깐만. 내가 뭐가 틀렸나? 됐다. 아니, 잠깐만요. 답 3번 아닌데 잘못 썼다. 잠깐 수정할게요. 3번 문제 보시면은요, 이거죠. 맞죠? 근데 AX는 항상 양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절대가 그냥 바뀌어집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예, 답은 아니겠고요. 다시 돌아와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거가 지금 얘는 뭐죠? AX의 n제곱인데 얘는 A의 nx의 제곱이죠. 맞죠? 그러니까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서 5번 되겠죠. 왜냐면은 혹시 기억나요? 이 함수의 치역은 0보다 크다는 거니까 항상 절대값이 바뀌어지겠죠. 됐나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 문제는 너무 간단해서 그냥 넣고 계산만 해주면은 되어져서요. 그리 어려운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됐나요? 이제 29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냐면요. 현재 A, B가 이미 A에 있다는 거 보니까 얘가 X좌표고 얘가 Y좌표죠. 맞죠? B는 3의 A제곱이 이미 고정된 상태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기업번 보니까 물어본 게 2A, B의 제곱이 되냐 물어본 거죠. 그러면 여기다 X의 댁을 집어넣고 Y에 집어넣은 거니까 B의 제곱은 3의 2A 제곱인데 맞죠? B가 여기서 얼마라고 제가 말해놨죠? 3의 A제곱. 그러면은 3의 A제곱을 제곱한 거니까 둘이 어때요? 그렇죠. 뭐 이런 스타일의 문제니까 이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8번 문제 보니까 G의 A 플러스 B가 GA 플러스 GB를 만족시키는 거를 만족시킨대요. 지금요. 그래서 G0이
1인지 이런 거 문제에서 물어봤거든요. 맞죠? 한번 이것도 같이 볼래요? 298번 문제 보니까 뭐냐면요. G의 A 플러스 B가 GA 플러스 GB를 만족한대요. 지금. 그래서 G0이 2냐라고 지금 문제에서 물어봤거든요. 딱 이걸 보자마자 느껴져야 돼요. 이걸 만족하는 함수는 무슨 함수밖에 없죠? 지수함수밖에 지금 없는 거예요. 제 말은. 즉 그래서 GX 자체를 뭘로 잡냐면요. 뭘로 잡을래요? A, B 썼으니까 C에 X를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럼 기억법 맞아요? C의 영제곱이 1이죠. 이런 스타일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걸 만족하는 건 지수함수밖에 없다라고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299번 먼저 보겠습니다. 29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넣기만 하면 돼요. fx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줬냐면은 2분의 1에 x k제곱인 거니까 0을 넣어서 f0은 2분의 1에 마이너스 k제곱이니까 그게 얼마다? 8이 된다. 얘는 2의 세제곱이고 얘를 정리해봤더니 2의 k제곱이니까 둘이 같아야 돼가지고 k가 얼마가 되겠다? 3이 되겠다. 이거는 그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소소한 이야기들거리 나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301번 문제 잠깐 보면 30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fx가 뭐라고 줬냐면은 얘 마이너스 x인데요. f2a랑요 fp랑 곱해서 문제에서 얼마래요? 4죠. 그냥 진짜 곱하면 돼요. 얘요 2에 마이너스 2a고요. 얘는 2의 마이너스 b제곱이에요. 그게 4라고 줬으니까 얘가 2의 제곱이잖아요. 얘는요 2의 마이너스 2a 빼기 b니까 둘이 뭐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같아서 마이너스 2a 빼기 b가 이라는 사실을 맨 처음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fm a 마이너스 b를 문제에서 물어봤는데 얘는 2의 마이너스의 a 빼기 b랑 똑같은 거 아닐까요? 얘가 문제에서 지금요 2라고 줬으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얼마인 거예요 지금요? 이것도 연립해서 풀어주면 되니까 굳이 어려운 이야기는 또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됐죠? 네, 감사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3번 형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삼번 303번 형태 보니까 fx라고 하는 것이 문제에서 ax의 제곱을 줬고요. f가 문제에서 9라고 줬고요. f가 9라고 준 거 보니까 a의 제곱이 9가 되는데 전에 냈겠지만 밑이 1이 아니고 0보다 커야 된다고 했죠. 따라서 0보다 큰 거니까 a는 무조건 얼마가 되겠어요? 3이라고 고정시켜 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결국에는 3의 x의 제곱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맞죠? 1번부터 볼까요? 0,1지라는 거 맞죠? 정음사는 y축? 당연합니다. x가 이게 3번 자체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증감수인지를 물어본 거예요. x가 커지면 함수값이 커지냐? 증감수 맞죠? 1, 2, 4 보면 지나는 거 맞죠? 그리고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다. 네, 맞죠? 점근선이 y축이 아니라 무슨 축이 돼야죠? x축이 돼야죠. 답이 2번이 되어지겠죠. 맞죠? 잘못 풀었네요. 304번 문제 볼까요? 304번 문제 보니까 무슨 함수 쓰고 싶대 문제에서 지금요? 증감수 쓰고 싶죠. 아까 얘기했지만 증감수가 되려면 밑이 어때야 돼? 1보다 커야 증감수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a의 제곱 플러스 4a 더하기 4가 누구보다 크고 싶다는 거예요. 1보다 크고 싶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a의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3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다음에 a 플러스 3, a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는 거니까 a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되겠고요. 문제 보니까 정수의 개수를 문제에서 물어봤어요. 아니요. 문제 잘못 읽었다. 에이, 내가 많이 힘든가 보네. 문제 읽어볼까요? 뭐라고 했죠? x가 뭐 할 때? 증가할 때 y가 무슨 함수? 감수함수. 밑이 0과 1 사이. 맞죠? 밑이 0과 1 사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얘랑 두 가지 뭐 해주셔야겠어요? 연립하셔야겠죠. 연립이 차분식 문제니까 그냥 풀어보죠. 얘 같은 경우에 현재 식을 정리해보면 a 플러스 2의 제곱이 0보다 크다는데 얘는 그냥 a가 뭐만 아니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2만 아니면 항상 만족하는 조건이 되겠고요. 이거 풀려면 이항해 하셔야겠죠? a제곱 플러스 4a 더하기 3이 0보다 작다고요. a 플러스 3이 a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는 거니까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아서 내가 좀 잘못한 거야? 0과 1 사이인데 호! 맞지? 정수가 없는데? 만족한 정수가 없죠? 답이 0개네요. 만족한 정수가 없네요. 좀 애매한 문제지만 어쩔 수 없죠. 뭐 그렇다고 합니다. 넘어가 볼까요? 네, 문제 보겠습니다. 305번 문제 이렇게 볼게요. 305번 문제 보니까요. A가 현재 B보다 큰 경우고요. 둘 다 뭐래? 1이 아닌 양수다라고 문제 줬습니다. A가 커요? B가 커요? B가 크죠. 맞죠. 근데 사실은 이제 문제는 이게 1이 아니라는 것만 알지 0과 1 사이인지 1보다 큰지는 몰라요. 지금요. 그래서 밑이 0과 1 사이인지 밑이 1보다 큰지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요. 전 그래프 다 그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경우 다 그리고요. 이 경우도 다 그릴 거예요. 이렇게 다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근데 A가 큰 거니까 제가 말했죠. 1사분면에서는 밑이 큰 놈이 크다는 건 맞아요. 기억번 보게요. N을 그었대죠. 맞죠? 여기서 N을 그었대요. N이 자연수니까 N은 양수여서 여기 있겠죠? 그러면은 현재 fx가 ax의 제곱이고요. gx가 bx의 제곱인데요. 항상 클 수밖에 없어요. 밑이 큰 놈이 크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기억번 뭐가 되겠다? 참이 되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한번 볼게요. fn이 g의 마이너스 n이라고 문제에서 물어봤어요. 이거는 n은 양수죠. 얘는 뭐예요? 음수죠. 즉 무슨 말이면은 n을 그었을 때 값이 이것보다 뭐가 돼요? 작대죠. 잘 봐봐요. 오른쪽 그래프가 왼쪽 그래프보다 뭐 하고 싶대요? 작고 싶대요. 그 말은 이거를 쓰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야 왼쪽이 더 뭐하니까? 높으니까.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맞아요? 얘가 맞아요. 왜 큰 놈이 얘가 돼야 되니까. 근데 봤더니 이 값이 있겠고요. 여기 n이면 여기 정확히 얼마? 여기 정확히 얼마죠? 마이너스 n 여기 들어와야죠. 맞아요? 그러면은 g가 당연히 더 어디 있어요? 위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맞죠? 얘가 b인 거, 얘가 a고 얘가 b인 거죠. 그럼 당연히 딱 봐도 높죠? 지금 높은 거 눈에 들어오실 것 같아요. 봤더니 a가 1보다 크냐 문제에서 물어본 거죠. 맞아? 아니에요? 아니죠. 지금 감소함수 그래프인 거잖아요. 따라서 a가 어때야 돼요? 0과 1 사이여야 된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거짓이 되어집니다. 넘어갈게요. 디귿법. 디귿법 봤더니 f의 fan이랑요 뭐랑 같아? 문제에서 g의 마이너스 n이 같대죠. 맞죠? 이해 가세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선을 그었는데 이 값이 어떻다는 거예요? 두 개 그었을 때 값이 같다 이거죠. 지금 이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 경우요. 이 경우 아니면 어떤 경우? 이 경우. 이렇게 값이 같아질 때가 있다는 거 같다는 거죠. 근데 A가 더 커야 되는 건 맞잖아요. 만약에 뭐 선생님이 이거 말고 이걸 택했다고 칠게요. 이게 A면 이게 누구 거가 돼요? B게 돼야겠죠. 그러면 문제 보니까 F의 n분의 1과 G의 마이너스 n분의 1도 같냐 물어봤죠. 현재 이게 두 개 값이 같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요. 이 두 녀석이 서로 역수관계여야 돼요. 역시 이해 가요? 설명을 드릴게요. 이 둘이 같다는 건 이게 서로가 어떻다는 거죠? 이렇게 대칭되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y는 ax의 제곱이면 선생님 혹시 기억나요? y도 대칭된 거죠. 그럼 a의 뭐가 돼요? 얘는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돼야 돼요. y도 대칭시켰으니까.
이게 bx의 제곱은 어때야 된다고? 서로가 같아야 돼요. 결국에는 이게 되려면 a의 마이너스 1과 b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두 가지가 역수관계, 즉 뭐 a, b가 1이라고 보셔도 되겠고. 그래서 식이 fx를 우리가 a의 x의 제곱으로 본다면 gx를 뭘로 보셔야 돼요? a의 마이너스 x의 제곱으로 보고 있다는 거가 되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냥 문제 볼게요. f에 뭐 넣으래요? f에 n분의 1 집어넣은 거랑 g에 마이너스 n분의 1 집어넣은 거 아니 물어봤죠. 얘는 얼마예요? a n분의 1이죠. 얘 넣어볼까요? a에 똑같이 n분의 1이죠. 어때 두 가지가? 같죠. 그래서 D급반 처음이 된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쌤이 계속 말했던 1,4원면에서는 미치쿠놈이 크다로 풀어주는 문제입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유형 4번은 다음에 할게요. 왜냐면 제가 좀 더 설명하고 싶은 게 있어서 유형 4번은 설명을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푸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거여서 조금만 더 설명하고 하겠습니다. 유형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유형 5번 문제 보니까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해서 나와져 있고요. 유형 4번은 조금 이따 볼게요. 다음에요. 왜냐면 설명할 게 좀 더 많이 남아서. 유형 5번 문제 가겠습니다. 유형 5번 문제의 315번 문제는 그냥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평행이동 대칭이동 물어보는 것 같아요. y는 2 곱하기 2의 x의 제곱 빼기 3이죠. 이렇게요. 쌤이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평행이동을 숨기는 방법은 실수배. 얘가 사실은 2의 1제곱이니까 얘는 2의 x 플러스 1 빼기 3이라고 볼 수 있게 되겠죠. 맞죠? 자, 이제 문제 보는 거예요. y는 2x의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마이너스 3만큼 일반은 답이 되겠죠. 보니까 양수니까 증감수예요. 2번도 맞아요. 점근선을 상수항이니까 상수항 마이너스 3 맞고요. 정역의 실수 전체 집합이다. 맞죠? 정역은 항상 다 썼는데 치역은 실수 전체 집합 쓸 수가 없죠. 왜 그러겠어요? 그래프 잠깐 그려볼까요? 정근선이 얼마죠? y는 마이너스 3이죠.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더 위에 있어서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치역은요 이만큼을 치역을 써요. 치역은요 y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치역이에요. 그러니까 실수 전체 집합이란 말은 틀렸죠. 답은 몇 번이 되겠다? 4번이 되겠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풀어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318번 문제 볼까요? 318번 문제는 직선을 먼저 만들어야 되거든요.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지금 마이너스 1,0도 지나고 0,1도 지나죠. 기울기가 1인 건 보이실 것 같아요. 따라서 y는 x가 되겠고 y좌표는 플러스 1이 되겠죠. 그게 바로 f인데요. 주어진 식에다가 2에 2-fx니까요. 여기도 넣어달라는 소리인 것 같아요. 2에 2-x 플러스 1이니까 여긴 2에 1-x를 구해봐달라 그거죠. 이거 그래프 그릴 줄 알죠? 뒤에 상수항 없죠? 정거선이 얼마가 되겠어요? y는 0이 되겠고요. 현재 이거 플러스고 이건 마이너스니까 무슨 함수? 감소함수. 얘가 0 되는 기준값이 얼마냐면 1이니까 1,0 되겠죠. 맞죠? 1,1 되겠죠. 1,1은 뭐쯤 잡아주시고요. 감소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됐나요? 이 그래프 딱 봐도 몇 번입니까? 몇 번? 네. 4번인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됐나요? 근데 1,1 지나는 게 상당히 묘하게 보이죠. 맞죠? 뭐 1,1 잘 모르니까 정확하게 전 모르니까 맞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9번 문제가 바로 뭐죠? 평행이동하거나 대치이동했을 때 겹치는 거 문제에서 물어본 거죠. 기업번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되죠. 왜냐면은 x의 부호 바뀌는 거 괜찮다고 했고요. 실수배로 음량부호 바뀌는 것도 괜찮아요. 이건 됐고요. 2번, 니은번 같은 경우 될까 안 될까를 고민했을 때 니은번 한번 해볼까요? 이번 보시니까 y는 루트 3의 3분의 1의 x의 제곱 플러스 1이죠. 맞죠? 이거 쫄지 마시고요. 얘는 3의 2분의 1제곱이고 얘는 3의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이죠. 맞죠? 그럼 3의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1인 거죠. 여기 부호 정도 바뀌는 건 대칭이동은 괜찮고 여기에 상수항 뭐 더해지는 건
평행이동이니까 상관없겠죠. 그래서 니은번도 됩니다. 디귿번 봤을 때 쌤이 항상 중요하게 넣었던 건 x의 개수인데요. 정리해보면 3의 얘는요 2분의 1의 x의 제곱이 플러스 1이죠. 맞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x의 개수가 어떻게 됐어요? x의 개수의 부호는 바뀌어도 되는데요 수가 바뀌는 건 안 돼요. 뭔지 알죠? 그러니까 얘는 안 됩니다. 됐어요? 니을번은 이제 익숙하죠? 혹시 평행이동 얼마만큼 한지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암산 가능해 이 정도요? 이 못 고치겠어 아직이요? 이 고치는 거 연습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오늘도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집에 가서 될 것 같진 않아서 바로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 한번 고치면 얘 밑이 얼마죠? 얘도 밑이 3을 고치 3 상쇄시키려면 이 로그의 밑이 얼마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진수 2를 쓰는 거 이렇게 쓰는 거라고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 안 되면 계속 물어봐야 돼. 안 될 때 되면 안 되면 절대 안 돼 이거. 밑이 3자니까 3 쓰고 x 플러스 로그 3의 2에 플러스 1에 이렇게. 그래서 평행이동 관계 됩니다. 이거 바로바로 돼야 돼요. 320번 문제 보겠습니다. 320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기하번은 될까 안 될까요? 얘는 9에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네. 눈으로 못 풀겠으면 제가 해야죠. 320번 문제 눈으로 사실 풀어야 정상이긴 합니다. 320번 문제 보니까 y는 9분의 1에 x제곱 마이너스 1은 3의 마이너스 2의 제곱 x 빼기 1이니까 3의 마이너스 2x 빼기 1 됩니다. 이렇게요. 근데 밑이 9짜리죠. 죄송합니다. 9로 지금 통일되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9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이죠. 맞죠? x의 부호 바뀌는 건 정도는 괜찮습니다. 부호 바뀌어도 돼요. 니은번 보겠습니다. 니은번 같은 경우에는 y는 3의 2x 마이너스 1인데 괜찮아 이거요. 얘 어떻게 고치냐면요. 3의 제곱을 묶어주시고 x 빼기 2분의 1로 쓰시면 돼요. 제 말은 이 2로 묶은 거예요. 지금요. 식을요. 따라서 얘는 9의 x 마이너스 2분의 2니까 평행이동된 거 맞죠? 이번 보겠습니다. y는 3의 3x 플러스 1인데요. 쌤이 이거 보라고 했죠? 이거 뭐 얼마예요? 27이잖아 이미요. 그러니까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리번 보니까 y는 9분의 9의 x 플러스 1인데 그냥 이것만 보시면 돼. 이것만요. 이거는 어차피 고정돼 있잖아요. 아무 지장 없어요. 됐나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321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쭉쭉 그냥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 나와서 풀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320번 문제 보시면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은 이 그래프를 P만큼 움직였다고 했는데요. 현재 지금 실수배가 되어 있으니까 2로 묶어주신 다음에 X-P로 묶어주시고 플러스 Q라고 써주시면 좋겠다 이거죠. 얘가 문제에서 32 곱하기 2의 2x의 제곱 플러스 2분의 9랑 같다고 이렇게 줬네요. 상수항은 그냥 그대로 쓰면 되거든요. Q는 그냥 그대로 뭐 하면 되겠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Q가 2분의 9인 걸 알 수 있겠고요. 아이고야 주울 힘도 없네 이제. 마무리 줘볼게요. 여기요. 여기 정리하셔야죠. 30이었죠. 2의 몇 제곱이죠? 5제곱 곱하기 2의 2x제곱이죠. 맞죠? 얘는 2의 2x제곱 플러스 5에다가 2분의 9를 더한 격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여기 2로 뭐 해주셔야 돼요? 묶여져 있어야겠죠. 따라서 2에 2로 묶으면 x 플러스 2분의 5제곱 되겠고 플러스 2분의 9가 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럼 따라서 얘가 뭐가 되는 값이죠? 네. P의 값이 나오죠? 부호가 좀 반대긴 하네요. 마이너스 2분의 5라고 써주시면 어렵지 않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행이동은 그냥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도요.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대칭이동을 시키는 것도 한번 연습해보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볼까요? 323번 문제 봐볼까요? 대칭이동도 한번 시켜볼게요. (302) 3번 문제 보니까 대칭이동 시켜봤더니 y는 a 곱하기 3의 x의 제곱인데요. 이 그래프를 원점 대칭 시켰다고 하니까요. 혹시 딱 보면 알겠죠? y의 보호도 바뀌고요. x의 보호도 바뀌어지게 되겠죠. 원점 대칭 시켰으니까요. 그 다음에 식을 정리하니까 y는 마이너스 a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인데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움직였대요? x축을 이만큼, y축을 얼마만큼? 3만큼 움직였다고 하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a 곱하기
항상 최고창 묶어주셔야 돼요.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3만큼 움직였다고 나와져 있네. 이렇게. 그 다음에 어딜 지난데 문제에서요. 1, 마이너스축 지난다고 했으니까 그럼 뭐만 하면 되겠어요?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죠. 325번 문제 볼게요. 325번 문제 보니까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은 y는 3분의 2의 x의 제곱인데요. 얘를 x축방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이라고 했죠. 근데 식이 y는 3분의 2의 x 플러스 1이 되겠죠. 이렇게요. 근데 그다음 뭐 대칭 시키래요? y축 대칭. y축 대칭 누구의 부 바뀌죠? x의 부. x만 바꾸면 돼요. 한 건 더 건들면 안 돼요. 3분의 2의 x 대신에 마이너스 x만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게 되는데 이제 마이너스 1,a랑 2,b 지나는 거 각각 뭐 하면 되겠어요?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마무리 지을 수가 있으실 거라 생각이 좀 듭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28번 문제 가겠습니다. 유형 7번 문제고요. 328번입니다. 328번 문제 보니까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 y는 x, y는 2의 x 마이너스 a 플러스 b인데요. 지금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죠. 맞죠? 혹시 점근선 보이세요? 점근선 얼마죠? y는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맞죠? 따라서 뭘 할 수 있어요? b가 얼마인 거 알 수 있겠어요? 마이너스 1인 거 알 수 있겠죠. 잠깐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지금요. 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현재 이 점이 얼마냐면 현재 이 점이 마이너스 1,0인 것도 알 수 있죠. 맞죠? 그러면 문제를요. y는 2의 x 마이너스 a 빼기 1이잖아요. 맞죠? 마이너스 1, 여기 또 뭐 하면 되겠어요? 대입해도 돼요. 0은 2의 마이너스 1 빼기 a 빼기 1이니까 2의 마이너스 1 빼기 a가 1이 돼가지고 얘가 얼마면 좋겠어요? 이만큼이 0. 따라서 a가 얼마인 거 알 수 있겠다? 마이너스 1인 거 알 수 있겠죠. 뭐 이 정도까지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점근선은 상수항으로 대처하시고 나머지 찾고 싶은 것들은 대입해서 찾으면 된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보자고 한다면 이제 33번 문제 좀 보고 333번 문제를 해볼까 했는데 그거 말고 절대값이 있는 건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값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334번 문제 갈게요. 문제 봤더니 그래프 나와져 있죠. 혹시 이 그래프 자체가요 지금 증감수의 감소함수예요? 절대값 시키기 전 말하는 거예요. 절대값 시키기 전엔 증가가 감소일까요? 감소겠죠, 맞죠? 현재 이렇게 점근선이 있었을 거예요. 점근선을 그러니까 절대값 시키기 전엔 y는 마이너스 b가 점근선이었어요. 그리고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감소함수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뭐가 지금 추가된 거예요? 지금요? x축이 추가가 됐나 봐요. 지금 이렇게요. 쌤이 이 식 전체의 절대값이 들어가면 뒤집어 뭐 한다 이렇게? 뒤집어 올리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럼 여기가 새로운 점근선이 된 거예요. 이 새로운 점근선이 문제에서 얼마로 준 거예요? 4라고 준 거예요. 그럼 여기가 4면 원래 여기는 얼마였겠어요? 마이너스 4였다는 거. 따라서 b가 얼마인 거 알 수 있겠어요? 이렇게 먼저 만드는 거죠. 네, 문제 보니까 또 몇 컴마 몇 주는데 문제에서요? 4컴마 얼마를 주는데요? 이 점이 뒤집어 까서 4,1 되는 거지. 그럼 원래는 몇 컴마 몇이었을까 얘가? 4, 얼마였을까? 맞아요. 즉 원래식이 뭐였냐고 물어보면은 원래식이 이거였었죠. 여기다 이거를 뭐 하면 되겠어? 이렇게 대입해 주면 돼요. 마이너스 1은 3분의 1에 4 마이너스 a 빼기 4니까 이것만 계산하시면 돼요. 지금 a 값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됐어요? 네, 335번 문제 마지막으로 하고 집에 갈게요. 문제 보니까 절대값 3의 x의 제곱 빼기 3은 k가 몇 개의 근을 가진대요? 서로 다른 이 관점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관점은 아이들이 y는 3의 x의 제곱 빼기 3의 절대값과 y는 k와의 교점으로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린 뭐 해야 돼요? 이 녀석을 지금 그려야 된단 말이죠. 원래 점근선은 얼마였죠?
마이너스 3이었어요. 맞죠? 그리고 이 그래프가 증감수니까요.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죠. 근데 x축과의 교점이 있겠죠. 언젠가는요. 맞죠? 그때가 언제냐면요. 얘가 0 될 때죠. 그럼 x가 얼마여야 되겠어요? 이 전체가 0 되려면 x가 얼마여야 될까요? 맞아요. 여기가 그 1인 거예요. 걔 기준으로 이렇게 뒤집어 까진 거죠. 이렇게요. 정근선이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여기 정근선 얼마가 되겠어요? 지금요? y는 3이 된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뭘 그어요? 그래프를요? k를 그을 거죠. 맞죠? 상수하면서 그렸는데요. 이게 최종적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겠네요. 최종적 그래프 이렇게 생겼겠죠. 맞아요? 여기 얼마고요? y는 3이고. 근데 문제는 여기다 k를 그어서 교점 몇 개 되고 싶대요? 2개 되고 싶다고 했으니까 여기 그으면 교점 몇 개죠? 2개. 여기 그어도 2개. 여긴 몇 개죠? 1개. 여기도 몇 개? 1개. 따라서 k가 그어지려면 0보다는 커야 돼요. 0일 때는 1개거든요. 그럼 3보다는 어때야겠어요? 네, 작아야 된다. 이렇게 해주셔도 되겠고. 네,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풀이는 아니에요. 저대각 그래프 그리기가 편한가요?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리기가 좀 어렵잖아요. 저대각 그래프 그릴 때 항상 어떻게 하냐면은 뭘 찾는데 여기 무슨 절편? x절편 항상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리기 편해요. x절편 찾고 정근선 뭐 한다? 뒤집어 올리면 되겠죠. 근데 이거를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아요. 3의 x의 제곱 빼기 3의 절대값이 k죠. 이렇게 죠. 이거를요. 제가 그때 한번 알려줬는데 절대값을 벗기는 방법은 절대값 벗기고 한쪽에 멀려준다? 뿔만 넣어주면 편해요. 따라서 3의 x 얘도 이쪽에 넘겨버려도 돼요. 이게 뿔마 k 플러스 3이면 되는. 그냥 넘기지 말까? 이렇게만 씁시다. 그냥 넘기지 마세요. 헷갈리면 이렇게 쓰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 그래프 그려봐요. 접해표면을 좀 그릴게요. 현재 이게 마이너스 3이라고 봅시다.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여기다가 k하고 y는 k하고 y는 뭘 그래요? y는 마이너스 k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k면 똑같은 간격만큼에서 이만큼 얼마가 돼요? y는 마이너스 k를 그리는 거죠. 교점 몇 개 만나요 지금요? 2개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k가 3보다 어때야 되겠어요? 더 위로 올라가셨어야 돼요. 따라서 마이너스 k가요 마이너스 3보다 어때면 되겠어요? 크면 된다고요. 그러면은요 여기 교점 2개 생겨요. 마이너스 k가 위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당연히. 따라서 k가 뭐보다 작아야 돼요? 네, 3보다 작아야 되겠죠. 참고로 k는 양수밖에 안 돼요. 왜? 이거 뭐니까요? 절대값이 0보다 크나 같아서 어차피 0보다 크나 같아요. 어차피요. 됐어요? 근데 0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0이면은 여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교점 하나밖에 안 생겼어.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관점 다 연습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풀어오셔야 될 거는 유형 7번까지 풀어오시면 되겠고 유형 4번은 제가 아직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건 빼고 풀으시면 되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